30년 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강원도 깊숙한 산골 마을, 단풍이 절정에 이른 10월의 어느 토요일이었다. 남편 철수와 두 아들 대호, 민호와 함께 뒷산으로 오르던 그 평화로운 오후, 엄마, 저기 봐봐. 구름이 정말 예뻐. 막내 민호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웃었다. 21살 대학교 2학년이 된 민호는 언제나 그렇게 해맑았다. 구름 보지 말고 발밑 조심해! 첫째 대호가 투덜거렸다. 25살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던 형은 늘 어른스러웠다. 하지만 그날 대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어려 있었다. 김영희는 그때만 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사진 한 장만 찍을게요. 민호가 절벽 쪽으로 뛰어가던 순간이 마지막이었다.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날 산에서 돌아온 것은 새뿐이었다. 민호는 영원히 그 산에 남았다. 실족사로 보입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 같은데 계곡이 깊어서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경찰의 차가운 설명이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영희는 안다.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산 아래에서 들려온 희미한 목소리가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진실은 항상 그곳에 있었다. 다만 그녀가 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다. 남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평온한 일상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 때문에. 이제야 모든 것을 직면할 때가 왔다. 남편 철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말이 영희를 움직이게 했다. 여보, 미안해, 민호한테 정말 미안해. 그때 철수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을, 그 눈물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다. 새벽 5시, 영희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다. 이 시간이면 민호가 나타나곤 했다. 꿈속에서나마. 어머니, 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는 언제나 그렇게 말했다. 21살 그때 모습 그대로, 변하지 않은 채로. 대학교 교복 같은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늘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던 그 모습 그대로. 영희는 침실 창문으로 다가가 먼 산을 바라봤다. 그 산이 보였다. 민호가 사라진 그 산이.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곳은 영희에게 고통의 상징이었다. 아침 햇살에 비친 산의 능선은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이 영희에게는 더욱 잔인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다. 산 아래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한. 아니, 그때도 그랬다. 30년 전 그날 분명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구조대는 바람 소리라고 했다. 거실로 나가는 길에 남편 철수의 서재 앞을 지나쳤다. 3년 전 철수가 세상을 떠난 후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방이다. 영희는 문고리에 손을 대고 망설였다.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공간이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다. 영희야, 아직도 그런 꿈 꿔? 철수가 살아있을 때 자주 물었던 말이다. 민호에 대한 꿈을 꿀 때마다 영희는 울음을 터뜨렸고 철수는 어색하게 등을 토닥여주곤 했다. 하지만 철수의 위로에는 항상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특히 철수가 죽기 전 몇 달간은 더욱 그랬다. 밤중에 혼자 중얼거리고 술을 마시며 미안하다, 미안하다 되뇌던 모습들. 영희는 그때 철수가 나이 들어 우울해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거실로 나와 민호의 영정 앞에 앉았다. 21살의 해맑은 얼굴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대학교 입학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다. 정장을 차려입고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는 민호의 모습이 애틋했다. 민호야, 엄마가 늙었구나.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인데 엄마만 혼자 늙어가네. 영정 앞에는 항상 따뜻한 밥과 민호가 좋아하던 김치찌개가 놓여 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다. 민호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아니, 그보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김정수라고 합니다. 김정수요? 영희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30년 전 민호 씨 실종 사건 때 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영희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정수 말고 다른 목격자가 있었어요? 네. 사실 저희가 그때 말하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뭘 말하지 못하셨는데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려고요. 영희는 즉시 만나기로 했다. 30년 만에 새로운 증언이라니. 2시간 후 김정수가 영희의 집에 도착했다. 50대 중반에 차분해 보이는 남자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무슨 말씀을 못하셨다는 거예요? 정수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저희가 그날 산에서 들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를. 부르는 소리요? 네. 도와주세요 하는 목소리였어요.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영희의 손이 떨렸다. 역시 착각이 아니었다. 그럼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어요? 경찰이 바람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착각이라고. 그리고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요? 정수가 망설이다 말했다. 대호 씨가 저희한테 부탁했어요. 이 일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영희가 놀라 일어났다. 대호가 뭐라고 했는데요? 가족들이 더 상처받을 것 같다고. 헛된 희망을 주지 말자고. 영희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대호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목소리가 잊히지 않아서 양심상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수가 떠난 후 영희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새로운 의혹이 생겼다. 대호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영희는 꿈을 꿨다. 민호가 절벽 아래에서 손을 흔들며 부르고 있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아무도 그를 구하러 오지 않았다. 영희가 달려가려 하자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돌아보니 대호였다. 어머니, 가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 위험해요. 꿈에서 깬 영희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상한 꿈이었다. 왜 대호가 자신을 말렸을까? 새벽 5시 다시 민호가 나타났다. 어머니, 진실을 찾아주세요.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간절한 목소리였다.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영희는 결심했다. 30년 만에 진실을 찾아보기로. 그날은 1993년 10월 23일 토요일이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산에 가자. 철수가 아침 일찍 가족들을 깨웠다. 아버지, 너무 일찍 아니에요? 민호가 하품을 하며 일어났다. 일찍 가야 단풍이 예뻐. 형은 안 가요? 대호는 이미 일어나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다. 나도 갈게. 오랜만에 가족끼리. 하지만 대호의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다. 영희는 그때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산으로 오르는 길은 평화로웠다. 민호야, 카메라 챙겼니? 응. 엄마, 오늘 좋은 사진 많이 찍을 거야. 민호가 밝게 웃었다. 형도 같이 찍자. 알았어. 대호의 대답은 시큰둥했다. 중간에 쉬는 동안 형제가 작은 말다툼을 벌였다. 형, 그 이야기 진짜야? 무슨 이야기? 집 처분 이야기. 대호가 인상을 찌푸렸다.
그건 어른들이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나도 의견이 있어. 네 의견? 네가 뭘 알아? 나도 이 집에서 자란 아들인데. 아들이긴 뭘 아들이야. 대학생 주제에.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다. 형, 왜 그렇게 말해? 사실대로 말하는 거야. 영희가 중재했다. 그만해라, 둘 다. 산에 와서 왜 싸워? 미안, 엄마. 민호가 먼저 사과했다. 하지만 대호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다. 정상 근처에 도착했을 때였다. 잠깐, 민호 어디 갔지? 철수가 둘러봤다. 아까까지 여기 있었는데. 민호야, 민호야. 영희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저기 절벽 쪽에 갔나? 대호가 위험한 방향을 가리켰다. 설마, 거기는 위험해. 그때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아, 민호다. 영희가 절벽 쪽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민호는 보이지 않았다. 민호야, 민호야. 아래로 내려다봤지만 깊은 계곡만 보였다. 119에 신고해야 해. 철수가 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때 영희는 이상한 것을 봤다. 대호가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대호야, 괜찮아? 괜찮어. 하지만 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구조대가 도착했고 밤늦게까지 수색이 계속됐다. 실족사로 보입니다. 경찰의 설명이었다. 계곡이 너무 깊어서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민호는 실종 처리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철수가 술을 마시더니 중얼거렸다. 미안하다. 민호야. 정말 미안하다. 여보, 왜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철수가 급하게 말을 돌렸다. 민호가 없어져서 그래요.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철수의 표정은 단순한 자책과는 달라 보였다.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철수가 서재에 들어갈 때마다 문을 잠그기 시작한 것이다. 여보, 왜 문을 잠가요? 그냥 집중하려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 없어. 하지만 서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를 태우는 소리 같았다. 한 번은 영희가 서재 문을 열려고 했다. 여보, 뭐해요? 철수가 급하게 나와서 문을 막았다. 들어가면 안 돼. 왜요? 그냥, 나중에. 그 뒤로 철수는 더욱 이상해졌다. 밤마다 술을 마시고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뭘 한 거지? 왜 그랬을까? 어느 날 밤 영희가 화장실에 가다가 들었다. 민호야,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수가 울고 있는 소리였다. 영희가 문을 두드렸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아 보였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형이 밀었다더라. 그날 형제가 싸웠다더라. 대호가 일찍 서울 올라간 것도 이상하다더라. 영희는 그런 소문들을 차단하려 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사고예요. 그냥 사고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다. 대호의 이상한 행동, 철수의 변화,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영희가 서재 청소를 하다가 발견했다. 철수가 숨겨둔 낡은 편지 봉투를. 이게 뭐지? 편지 봉투에는 민호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영희가 열려고 하는 순간 철수가 들어왔다. 그거 만지지 마. 철수가 급하게 달려와 편지를 뺏었다.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 편지잖아요. 나중에 보여줄게.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다. 철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스트레스성 질환이었다. 여보, 병원에 가요. 괜찮아. 안 괜찮아요. 이상해요.
하지만 철수는 병원 가기를 거부했다.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철수가 중얼거렸다. 할 말이 있는데. 뭔데요? 민호에 대해서. 네. 하지만 철수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쓰러졌다. 그리고 3년 전 세상을 떠났다. 여보, 미안해. 민호한테 정말 미안해. 그것이 철수의 마지막 말이었다. 영희는 그때까지도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몰랐다. 단순히 민호를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자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 뭔가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비밀이 철수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지도 모른다. 민호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다. 영희는 아직도 믿을 수 없었다. 아들이 정말 죽었다는 것을. 민호야, 어디 있니? 매일 밤 민호의 방에서 울었다. 형제는 어릴 때부터 달랐다. 대호는 욕심이 많았고 민호는 순박했다. 형, 저것 좀 나눠 먹자. 왜? 내 거잖아. 그래도 너도 알아서 챙겨. 어릴 때부터 그랬다. 대호는 자기 것을 나누기 싫어했다. 반면 민호는 늘 양보했다. 괜찮아, 형. 형이 먹어. 정말? 응, 나는 배불러. 하지만 정작 민호가 더 배고팠을 때가 많았다. 철수는 큰아들을 더 아꼈다. 대호는 장남이니까 책임감이 있어야 해. 민호는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면 돼. 영희는 그런 철수가 싫었다. 똑같은 아들인데 왜 차별해요? 차별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 거야. 무슨 역할이요? 대호는 집안을 이끌어야 하고 민호는. 철수가 말을 흐렸다. 사실 철수에게 민호는 부담이었다. 뒤늦게 생긴 아들이라서 교육비도 더 많이 들고 대학까지 보내야 했다. 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후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민호가 대학에 들어갔다. 아버지, 사진학과에 가고 싶어요. 사진학과? 그게 뭘 하는 거야? 사진작가가 되는 거예요. 철수가 인상을 찌푸렸다. 그런 걸로 밥 먹고 살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안 돼. 다른 과로 가야 해. 아버지,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로 가. 결국 민호는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진이 꿈이었다. 엄마, 나는 정말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 그래, 민호야. 네 꿈을 펼쳐봐. 아버지는 반대하실 텐데. 어머니가 설득해 볼게. 하지만 철수는 완강했다. 사진 따위로 어떻게 살아? 요즘은 사진도 전문직이에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 갈등이 계속됐다. 그리고 그 갈등이 비극으로 이어졌다. 민호가 사라진 후 철수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다. 어느 날 저녁 영희가 우연히 들었다. 철수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래, 알겠어. 절대 말하면 안 돼. 우리만 아는 걸로 하자. 누구와 통화하는지 궁금했다. 여보, 누구랑 통화했어요? 회사 사람. 이 시간에? 급한 일이 있어서. 하지만 철수의 표정이 어색했다.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영희가 민호 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철수가 말렸다. 아직 정리하지 마. 왜요? 언제까지 이렇게 둘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민호가 돌아올 것 같아요? 철수가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 날 영희가 외출하고 돌아오니 민호 방이 정리되어 있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내가 정리했어. 왜 혼자? 당신 힘들까봐.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민호의 일기장과 편지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민호 일기장은 어디 갔어요? 버렸어. 왜 버려요? 읽으면 더 슬플까봐. 영희는 이해할 수 없었다. 민호의 마지막 흔적들을 왜 없앴을까?
어느 날 밤 영희가 화장실에 가다가 서재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가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있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 혼자 있는데. 영희가 문을 두드렸다. 여보, 누구랑 얘기해요? 아무도 없어. 방금 사과하는 소리 들렸는데? 혼잣말이야. 누구한테 사과하는 혼잣말이에요? 철수가 문을 열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민호한테. 민호한테? 내가 민호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다. 며칠 후 영희는 철수의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했다. 서재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다. 10월 23일. 오늘 일은 절대 잊을 수 없다. 민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 대호도 힘들 거야. 대호 이야기가 왜 나올까? 더 읽으려는 순간 철수가 들어왔다. 뭐해? 일기 좀 봤어요. 철수가 급하게 일기장을 뺏었다. 함부로 보면 안 돼. 왜요? 민호 이야기 써 있잖아요. 그래도 안 돼. 철수의 반응이 과격했다. 여보, 왜 그래요? 그냥 개인적인 거야. 하지만 영희는 봤다. 일기장에 적힌 날짜들을. 10월 30일. 대호와 긴 통화를 했다. 11월 5일.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11월 12일. 민호야, 아빠를 용서해다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 후로 철수는 더욱 예민해졌다. 특히 매달 23일만 되면 심하게 불안해했다. 여보, 오늘 왜 이래요? 그냥 기분이 안 좋아. 민호 생각 때문이에요? 응. 하지만 단순한 그리움과는 달라 보였다. 죄책감 같은 것이 더 컸다. 어느 날은 철수가 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호야, 괜찮니?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영희가 옆에서 들었다. 아니야. 그냥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잘 지내거라. 통화를 끊고 나서 철수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 대호, 고생이 많겠어. 무슨 고생이요? 민호 일로 충격을 많이 받았잖아. 하지만 영희가 보기에는 대호가 충격을 받은 것 같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다. 어느 날 밤 철수가 또 중얼거렸다. 내가 그때 다르게 할 수도 있었는데. 뭘 다르게요?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 구하는 일 말해요? 응.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다. 단순히 구조에 대한 후회가 아닌 것 같았다. 영희는 점점 확신했다. 남편과 큰아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민호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당시에는 확신할 수 없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더 적극적으로 추궁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30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다. 철수는 세상을 떠났고 진실은 더욱 깊이 묻혔다. 이제 남은 것은 대호뿐이다. 그리고 서재 어딘가에 숨겨진 비밀들. 영희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민호를 위해서라도. 민호가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났다. 영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긴 채 그녀는 대호가 준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강남구 역삼동. 30년 전과는 다른 세상이었다. 높은 빌딩들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대호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대호의 회사 앞에서 영희는 한참을 망설였다. 유리창 너머로 정장을 입은 대호가 보였다. 전화를 받으며 뭔가를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다.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아이가.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다. 실례합니다. 영희가 회사 접수대에 말을 걸었다.
김대호 씨 만나러 왔습니다. 어머님이신가요? 잠깐만요. 잠시 후 대호가 나타났다. 놀란 표정이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할 말이 있어서. 여기서는 밖에 나가서 얘기해요. 근처 카페에 앉은 영희는 대호를 유심히 봤다. 한 달 만에 많이 야위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짙었다. 잠 못 자니? 일이 바빠서요. 정말 일 때문이야? 대호가 잠깐 멈칫했다. 무슨 뜻인가요? 꿈에 민호 안 나와? 그건 나한테는 매일 나와.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자꾸 중간에 끊어져. 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머니, 왜 그런 얘기를? 너도 그렇지? 민호 꿈에 나오지? 가끔. 뭐라고 해? 대호가 대답하지 못했다. 형, 나 왜 여기 혼자 있어? 그렇게 묻지 않니? 영희의 추측에 대호가 깜짝 놀랐다. 어떻게? 역시 그렇구나. 영희는 확신을 얻었다. 대호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어머니,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민호가 왜? 그만 거짓말해. 영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김정수 씨 만났어. 김정수요? 30년 전 그날 산에 있던 사람. 분명히 목소리를 들었다더라. 도와달라는. 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너한테 부탁받았다고 하더라.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그건 가족들이 상처받을까봐. 상처? 30년 동안 상처받으며 산 어머니는 생각 안 했니? 대호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대호야, 솔직히 말해. 그날 뭐가 있었어? 오랜 침묵 후 대호가 입을 열었다. 정말 사고였어요. 어떤 사고? 민호가 갑자기 저한테 물었어요. 뭘 물었는데? 형, 왜 내 땅 서류를 가지고 있냐고. 영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민호 땅? 네. 부모님이 민호 대학 등록금을 위해 미리 증여해 주신 그 산 근처 땅이요. 그래서 저는 그 땅이 개발될 거라는 소식을 미리 알았어요. 어떻게? 친구가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뭘 했는데? 민호 몰래 서류를 조작하려고 했어요. 영희가 경악했다. 서류를 조작했다고? 제 명의로 바꿔서 팔려고 했어요. 민호 동의도 없이? 네. 죄송해요. 영희는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럼 민호가 그걸 발견했구나. 네. 그래서 화를 냈어요. 당연하지.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말하겠다고. 그래서 너희가 싸웠고? 네. 그리고 밀쳤다는 거지. 살짝만요. 정말 살짝만. 그런데 발을 헛디뎠어요. 영희가 벌떡 일어났다. 그럼 네가 민호를 죽인 거잖아. 사고였어요. 정말 사고였다고요. 카페 안이 시끄러워졌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밖으로 나가자. 영희가 대호를 끌고 나갔다. 어머니, 정말 사고였어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사고든 모든 사람을 죽인 건 맞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대호가 울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지옥 같았어요. 매일 밤 민호가 나타나서 그럼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살인자가 될까봐. 살인자? 사고라며? 하지만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영희가 소리쳤다. 경찰이 판단할 일이지. 어머니, 30년 동안 속고 산 엄마 생각은 안 했니? 대호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영희는 깊게 숨을 쉬었다. 감정을 정리해야 했다. 대호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네. 그때 정말 민호가 죽었다고 확신했어? 네. 시체를 직접 봤어? 대호가 당황했다. 아니요. 워낙 깊어서. 그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온 거야? 그게 무서웠어요. 혹시 살아있을 수도 있었잖아.
그런 높이에서 떨어지면 혹시나 해서 확인했어야지. 영희의 질책에 대호가 절망했다. 어머니, 저도 그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요. 혹시 민호가 살아있었는데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네? 네. 죄송해요. 영희는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했다. 혹시 민호가 살아있었던 건 아닐까? 대호야, 나 민호 찾으러 다시 그 산에 갈 거야. 어머니, 30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가볼 거야. 너도 같이 가. 저는 안 갈 거야? 오랜 망설임 끝에 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갈게요. 같이. 이번 주말에. 알겠어요. 영희는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작은 여관에서 그날 밤 꿈에 민호가 나타났다. 어머니,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뭐해? 진실해. 민호야, 너 정말 어디 있는 거니?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민호의 얼굴이 평소보다 밝아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을 품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전이 있었다. 비록 충격적인 사실이었지만 적어도 진실에 한 발짝 다가섰다. 하지만 영희는 알았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더 큰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고향에 돌아온 영희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되살려줄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마을 이장 집이었다. 영희 씨, 오랜만이네. 이장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 30년 전 민호 일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이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때 일을. 왜 갑자기?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어서요. 영희가 차근차근 설명했다. 김정수의 증언, 대호의 자백까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장이 고개를 저었다. 사실 그때 이상했어. 뭐가요? 구조작업 말이야. 너무 성급하게 끝냈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떻게요? 보통은 며칠 더 찾아보는데 하루 만에 포기하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경찰서에서 그러는데 가족 측에서 그만하자고 했다더라. 영희가 놀랐다. 가족이요? 누가? 철수가. 남편이? 응. 더 이상 찾지 말라고. 가족들이 힘들다고. 영희는 충격을 받았다. 철수가 그런 말을 했다니. 그 얘기 처음 들어봐요. 철수가 안 말했나? 그때 아주 단호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글쎄, 너무 상심해서 그런 줄 알았지. 하지만 영희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장 집을 나온 영희는 옛날 기억을 더듬어 그날 목격자들을 찾아다녔다. 동네 구멍가게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 30년 전 그날 밤 기억나세요? 그날 밤? 민호가 사라진 날 밤이요. 아, 그날. 기억나지. 뭔가 특별한 일 없었나요?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맞다. 대호가 왔었지. 대호가요? 응. 새벽에. 새벽에 왜? 뭔가를 사러 왔는데. 뭐였지?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었다. 아, 맞다. 큰 봉지하고 삽. 봉지하고 삽이요? 응. 이상하다 했지. 새벽에 왜 그런 걸 사나 싶어서. 영희의 가슴이 철렁했다. 새벽에 봉지와 삽이라니. 뭐 하려고 샀을까요? 글쎄, 뭔가 묻으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묻는다고요? 쓰레기인지 뭔지. 영희는 소름이 돋았다. 혹시 민호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려 했던 건 아닐까? 할머니, 그 얘기 다른 사람한테도 하셨어요? 아니, 누구한테 말해.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지. 영희는 새로운 단서를 얻었다. 대호가 뭔가를 숨기려 했다는 증거였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그날 구조에 참여했던 소방관이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마을에 살고 있었다. 아, 그때 일. 아직도 기억나네. 박 씨가 고개를 저었다. 왜 그러세요?
석연치 않는 점이 많았거든. 어떤 점이요? 일단 현장 상황이 이상했어. 뭐가요? 떨어진 곳 주변에 흔적이 거의 없었어. 보통은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뭔가 있는데. 그럼 마치 다른 곳에서 떨어진 것 같았어. 영희가 긴장했다. 다른 곳에서요? 응.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가족들이 수색을 빨리 끝내자고 했지? 특히 큰아들. 대호가요? 응. 자꾸 위험하다고, 그만하자고. 이상하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보통은 끝까지 찾아달라고 하는데. 영희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다. 대호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그날 저녁 영희는 철수의 서재에 들어갔다. 3년 동안 피해왔던 공간이었다. 서재 한 구석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상자를 열어보니 철수의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 그리고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일기장을 펼쳤다. 1993년 10월 16일. 대호와 긴 대화를 했다. 영희의 손이 떨렸다. 대호는 계속 사고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게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뭐라고? 민호가 죽기 전날 나한테 왔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했다. 영희가 집중해서 읽었다. 형이 이상해요라고 했다. 이상하다고? 요즘 자꾸 제 땅 얘기를 해요. 그 산 얘기를. 영희는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민호가 대호의 계획을 눈치챘던 것이다. 일기를 더 읽었다. 민호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땅을 대호가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개발 소식을 미리 알고 민호 땅이었다고? 부모가 민호 대학 등록금을 위해 미리 증여해준 땅이었는데 대호가 그걸 탐내고 있었다. 영희가 일기장을 떨어뜨렸다.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다시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나는 경찰한테 말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면 남은 아들마저 잃는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어? 영희한테도 말하지 못했다. 얼마나 상처받을지.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혼자 견뎌왔구나. 일기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때까지는 침묵할 수밖에. 영희는 일기장을 덮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여보, 당신이 알고 있었다면 왜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중얼거렸다. 그때 녹음기가 눈에 들어왔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철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호야, 이리 와봐. 네, 아버지. 대호의 목소리였다. 민호가 사라진 그날 밤의 녹음인 것 같았다. 너 정말 아무것도 안 봤어? 네, 정말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라. 철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아버지, 무슨. 나는 다 봤다. 뭘 보셨는데요? 너가 민호를 밀치는 거. 영희가 녹음기를 놓칠 뻔했다. 철수가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었다. 녹음이 계속됐다. 그게 아니에요. 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뭐야? 사고였어요. 정말 사고였다고요. 사고? 너가 민호하고 싸우는 소리도 들었어. 싸운 게 아니라. 뭐라고 싸웠는데? 그건 땅 문제였어요. 땅 문제? 민호가 알았어요. 뭘 알았어? 제가 민호 명의 땅을 팔려고 한다는 걸요. 영희가 귀를 바짝 세웠다. 민호 땅을? 네. 개발 소식을 미리 알고 서류를 조작했는데 민호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민호를 밀었다는 거냐? 그냥 입 막으려고 살짝 밀었는데 발을 헛디뎠어요. 살짝 밀어서 절벽에서 떨어져? 정말 사고였어요. 제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결과는 똑같잖아. 녹음이 끝났다. 영희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30년간의 의문이 한순간에 풀렸다. 그래서 부자가 된 거구나. 대호가 민호의 땅을 훔쳐서 개발로 큰 돈을 벌었던 것이다. 그리고 민호가 그 사실을 알았고
우리 민호가 형한테 당한 거구나.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30년 동안 궁금했던 진실이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다. 여보, 당신도 얼마나 괴로웠을까. 철수가 왜 그렇게 일찍 죽었는지 이해됐다.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30년이 지났지만 진실은 진실이었다. 영희는 결심했다. 대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모든 것을 털어놓고 주말이 되었다. 대호가 약속대로 고향에 내려왔다. 30년 만에 그 산에 함께 가는 날이었다. 어머니, 정말 가시겠어요? 가야지. 민호를 만나러.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그 산으로 향했다. 가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산에 도착하자 영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민호야, 어머니가 왔어. 절벽 근처에 도착한 영희가 말했다. 대호야, 이제 정말 솔직하게 말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호가 고개를 숙였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았어요. 그 산이 관광지로 개발된다는 걸. 그래서 민호 땅을 빼앗으려고 했고, 네. 서류를 조작해서 제 명의로 바꾸려고 했어요. 민호가 그걸 알았고, 네. 그래서 제게 물어봤어요. 형, 이거 불법 아니야? 라고. 영희는 민호의 바른 성격을 떠올렸다. 그래서 너희가 싸웠구나.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었어? 순간 화가 나서 입 막으려고 살짝만 밀었는데 발을 헛디뎠고, 네, 정말 사고였어요. 영희가 절벽 가장자리로 갔다. 우리 민호가 여기서 떨어졌구나. 어머니, 위험해요. 민호야, 민호야. 영희가 대성통곡을 터뜨렸다. 30년 동안 기다렸지? 어머니가 늦었어. 그때 영희가 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이것도 들어봐. 철수의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다. 나는 다 봤다. 너가 민호를 밀치는 거. 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이걸 어떻게.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어. 30년 동안. 아버지가 다 보셨다는데? 내가 민호 밀치는 걸. 대호가 완전히 무너졌다. 30년 동안 거짓말했어. 영희가 소리쳤다. 동생 땅을 훔치려고 동생을 죽였어. 그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야? 정말 사고였다고요. 사고든 모든 사람 죽인 건 똑같아. 대호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자수해. 하지만 30년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뭐? 시효 끝났으니까 상관없다고? 제 가족들이, 아내와 아이들이. 네 가족 걱정은 하면서 민호는 생각 안 했어? 영희가 차갑게 말했다. 너 아내도 모르지? 남편이 살인자라는 걸. 살인자라니요. 사고라고 했잖아요. 사고든 살인이든 사람 죽인 건 똑같아. 그때 영희가 중요한 질문을 했다. 대호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네. 그때 정말 민호가 죽었다고 확신했어? 네. 시체를 직접 봤어? 대호가 당황했다. 아니요. 워낙 깊어서. 그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온 거야? 그게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동생을 버렸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분만 더 기다렸어도 구조대가 왔을 텐데.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동생을 버렸어? 대호가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도 그 생각에 미칠 것 같았어요. 혹시 민호가 살아있었는데 제가. 영희가 충격을 받았다. 살아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그건, 그럴 리가. 그럼 왜 확인하지 않았어? 어머니,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 확인했어야지. 혹시나 해서. 영희의 질책에 대호가 절망했다.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인정해?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 어머니, 동생이 죽어가는 걸 보고도 구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방조야. 살인 방조. 대호가 완전히 무너졌다. 어머니, 저는 정말 죄인이에요. 30년 동안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그때 구했어야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처벌받겠어요. 제대로. 확실해? 네.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게요. 영희가 대호를 바라봤다. 이제야 진짜 회개하는 것 같았다. 민호한테 마지막 인사해. 민호가 보고 있어. 지금도. 대호가 절벽을 향해 소리쳤다. 민호야, 형이 정말 잘못했어. 너를 죽였어. 형이 너를 죽였다고.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산에서 메아리가 돌아왔다. 마치 민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영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30년 만에 민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의문이 생겼다. 정말 민호는 그 순간 죽었을까? 아니면 민호야, 이제 편히 쉬어.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영희는 소름이 돋았다. 혹시 더 큰 진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30년 만에 찾은 진실이 또 다른 미스터리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산에서 내려온 다음 날 영희는 계속 불안했다. 대호의 자백을 들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었다. 정말 민호는 그 순간 죽었을까? 김정수의 증언이 계속 맴돌았다. 도와달라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영희는 다시 김정수를 만나기로 했다. 정수 씨, 그때 목소리 정말 확실해요? 네, 분명했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몇 시쯤이었어요? 오후 3시 반쯤? 민호가 떨어진 직후였어요. 영희의 가슴이 뛰었다. 그럼 민호가 살아있었다는 뜻이다. 그럼 왜 구조대가 못 찾았을까요? 글쎄요. 계곡이 워낙 복잡해서. 그때 김정수가 무릎을 쳤다. 아, 맞다. 그때 또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요? 대호 씨가 우리한테 부탁했을 때요. 무슨 부탁? 목소리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할 때 뭔가를 주더라고요. 뭐요? 봉투. 돈인 것 같았어요. 영희가 놀랐다. 돈을 줬다고요? 네. 그때는 사례금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입막음용 같아요. 얼마나 줬어요? 꽤 많았어요. 저희 같은 대학생한테는. 영희는 확신이 섰다. 대호가 뭔가를 숨기려 했다는 증거다. 정수 씨, 혹시 그때 다른 목격자도 있었나요? 있었죠. 박종수라는 친구가. 그 친구는 어디 있어요? 연락 두절됐어요. 그 일 이후로. 왜요? 무서워했어요. 뭔가 큰일에 휘말린 것 같다고. 영희는 박종수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영희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박종수를 찾았다. 찾았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연락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박종수가 고향을 찾아왔다. 50대가 된 그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아주머니, 왜 저를 찾으신 거예요? 30년 전 그날 얘기를 들으려고요. 그날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이요. 우리 민호를 위해서. 박종수가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김정수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이 봤어요. 더요? 네. 민호 씨가 떨어진 후에도 계속 지켜봤거든요. 영희가 긴장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걸 봤어요. 분명히. 움직였다고요? 네. 손을 흔들기도 하고.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살아있었다는 거네요. 그런데 대호 씨가 내려가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구조하려고 내려갔다가
중간에 올라왔어요. 영희가 경악했다. 왜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너무 멀어서. 하지만 분명 살아 있었다는 거죠? 네. 적어도 1시간은. 영희는 분노에 떨었다. 대호가 민호를 구할 수 있었는데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왜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무서웠어요. 대호 씨가 돈도 주고 혹시 뭔가 당할까봐. 30년 동안 혼자 간직하고 계셨구나. 네. 괴로웠어요. 영희는 이제 확신했다. 대호가 고의로 민호를 죽게 놔뒀다는 것을. 그날 밤 영희는 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호야, 나와.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박종수 만났어. 전화 너머로 대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누구요? 30년 전 그날 산에 있던 사람. 정수 친구. 그 사람이 뭐라고? 민호가 살아있었다고 하더라. 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1시간 동안 살아있었다고. 내가 구하러 갔다가 포기했다고. 그건 왜 포기했어? 어머니,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지금 당장 와. 네. 금방 갈게요. 2시간 후 대호가 도착했다. 얼굴이 창백했다. 어머니. 앉아. 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형아, 이제 진짜 진실을 말해. 무슨 민호가 살아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지? 대호가 고개를 숙였다. 네. 왜 구하지 않았어? 그게 왜? 영희가 소리쳤다. 무서웠어요. 뭐가? 민호가 깨어나면 제가 밀었다는 걸 말할까봐. 그래서 죽게 놔뒀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처음엔 구하려고 했어요. 정말로. 그럼 왜 안 했어? 민호가 깨어나서 저를 봤어요. 그래서 형, 왜? 라고 했어요. 영희의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포기했다는 거야?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끝난 게 아니라 민호가 끝난 거야. 어머니, 우리 민호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영희가 흐느꼈다. 형을 부르면서 마지막까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되는 일이야? 대호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영희는 지쳤다. 30년간 품어온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대호야, 나 이제 너를 아들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 어머니, 우리 민호를 그렇게 죽게 한 사람을. 어머니, 제발. 내일 경찰서 가자. 네, 이번엔 진짜로. 모든 걸 털어놓고. 대호가 절망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영희는 알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영희는 대호의 집 앞에 서 있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맞서는 순간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며느리 소연의 목소리였다. 나다.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문이 열렸다. 소연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왔다. 영희가 대호 맞은편에 앉았다. 소연아, 니는 잠깐 나가 있어라. 네, 알겠습니다. 소연이 방으로 들어가고 모자가 단둘이 남았다. 어머니, 뭐 때문에? 민호 이야기를 하러 왔다. 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니, 30년 전 그날 정말 사고였니? 네, 물론이죠. 하지만 대호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영희가 가방에서 아버지의 일기를 꺼냈다. 이거 읽어봐.
대호가 일기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건 언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거다. 어머니, 네 아버지가 뭘 봤는지 알겠지? 대호가 입을 열지 못했다. 민호야, 엄마가 늦었구나. 영희의 속마음이 터져나왔다.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어머니, 매일 밤 민호가 나타나서 울었어. 영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왜 자기를 찾아주지 않냐고, 왜 형을 믿냐고. 어머니, 정말 사고였어요. 사고? 영희가 비웃었다. 그럼 왜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했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었을 때 아직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영희의 마음속 탄식이었다. 어머니는 정말 몰라요. 대호가 변명하기 시작했다. 민호가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유산 문제로. 유산? 네. 민호가 집을 혼자 가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잠깐 밀쳤는데 영희의 분노가 폭발했다. 밀쳤다고? 사고였어요. 정말 사고였다고요. 사고였으면 왜 구하러 가지 않았어? 그게 왜 119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어? 대호가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 민호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영희의 마음이 찢어졌다. 너 때문에 우리 민호가. 영희가 일어서서 대호를 향해 다가갔다.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살았어? 어머니, 민호 죽이고 그 돈으로 사업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영희의 목소리가 커졌다. 민호 땅 팔아서 사업 미천 만든 거 다 알고 있어. 대호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제가 뭐야? 제가 뭐야? 이제야 진짜 모습을 보는구나. 영희의 속마음이었다. 30년 동안 나는 뭐였어? 바보였어?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뭘 죄송해. 영희가 대호의 어깨를 흔들었다. 우리 민호 돌려내. 돌려내라고. 21살이었어. 겨우 21살이었다고. 눈물이 쏟아졌다. 대학생이었어. 꿈이 많았어. 민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음속으로 민호에게 사과했다.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 했어. 전시회도 하고 싶어 했어. 그런 민호를 네가 죽였어. 영희가 대호의 가슴을 쳤다. 왜 그랬어? 어머니, 정말 사고였어요. 거짓말 그만해. 영희가 소리쳤다. 아버지 녹음도 들었어. 대호가 깜짝 놀랐다. 녹음? 네가 인정하는 소리. 그건 뭐야? 또 거짓말 할 거야? 이제 끝이구나. 정말 끝이야. 영희는 체념했다. 대호야. 목소리가 차분해졌다. 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해봐. 30년 동안 속였잖아.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 대호가 한참을 망설였다. 정말 사고였어요. 그 순간 영희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알았어. 어머니,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거지. 영희가 일어섰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집에. 어머니, 이제 연락하지 마. 민호야, 어머니가 실패했어. 마음속으로 민호에게 말했다. 네 형은 끝까지 거짓말하는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한다. 민호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30년의 침묵을 깨뜨릴 때가 왔다. 대호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 지 일주일 후 영희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영희 씨 댁인가요? 중년 남성이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네, 맞아요. 누구세요? 저는 정기철이라고 합니다. 정기철? 영희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30년 전 민호 씨 실종 사건 때 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영희의 눈이 커졌다.
정수 말고 다른 목격자가 또 있었어요? 네. 사실 저는 그때 말하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정기철이 말했다.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친구들과 등산을 왔다가 뭘 봤는데요? 민호 씨가 떨어진 직후의 상황을 봤습니다. 영희가 긴장했다. 직후요? 네. 대호 씨가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뭘 하고 있었는데요? 민호 씨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가방을? 네. 그리고 뭔가를 꺼내서 자기 가방에 넣더라고요. 영희가 놀랐다. 뭘 넣었어요? 토지 서류를 가져갔어요. 서류? 그리고 카메라도. 민호 카메라를? 네. 아마 증거를 없애려는 것 같았어요. 영희는 충격을 받았다. 대호가 단순히 방조한 게 아니었다. 그런 중요한 걸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확실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실해요? 네. 30년 동안 생각해 봤는데 분명히 계획적이었어요. 정기철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뭐예요? 그때 제가 몰래 찍은 사진들입니다. 영희가 사진을 받아봤다. 흐릿하지만 대호가 민호의 가방을 뒤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걸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죄송해요. 그때는 어렸고 무서웠어요. 그럼 지금은 왜? 뉴스에서 봤어요. 요즘 대호 씨가 큰 사업가가 됐다는 걸. 그래서 양심이 괴로워서요. 이런 식으로 성공한 사람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영희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봤다. 이걸 경찰에 가져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먼저 어머님께 말씀드리려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대호가 들어왔다. 어머니, 저예요. 어떻게 갑자기? 대호가 거실에 들어서더니 정기철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분은 30년 전 너를 본 사람이야. 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너가 민호 가방 뒤지는 것도 봤어. 그게 무슨? 거짓말하지 마. 영희가 소리쳤다. 서류를 가져갔지? 민호가 조사한 자료들. 대호가 당황했다. 어머니, 그건. 그럼 처음부터 계획 범죄네. 계획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증거인멸까지 해? 대호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어머니, 너 정말 아무것도 안 남겨두려고 했구나? 그건 카메라도 가져갔지? 네. 혹시 그 안에 뭔가 찍혀 있었나? 대호가 망설이더니 고백했다. 저희들이 싸우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뭐? 민호가 미리 타이머 맞춰놓고 촬영했나 봐요. 영희와 정기철이 놀랐다. 그럼 증거가 있었다는 거야? 네. 하지만 제가 필름을 버렸어요. 너가 민호를 밀치는 장면이? 네. 영희가 분노했다. 그럼 완전히 계획 범죄네. 계획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증거인멸까지 해? 대호가 완전히 무너졌다. 어머니, 저는 이제 정말로 끝이야. 영희가 정기철을 향해 말했다. 경찰서 가요, 지금 당장. 네, 그러겠습니다. 대호도 같이 가. 이번엔 시오고 뭐고 없어. 증거인멸은 별개 범죄니까. 대호가 절망했다. 어머니, 제 가족들이. 네 가족 생각할 때가 아니야.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30년 전에 가족 생각했어야지. 어머니.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다. 민호도 네 가족이었어. 그날 대호는 연행됐다. 이번에는 증거인멸 혐의로. 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니 처벌받을 수 있을 겁니다. 형사가 설명했다. 영희는 안도했다. 마침내 대호가 처벌받게 됐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결국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이 처벌받는 비극이었으니까. 집에 돌아온 영희는 민호의 영정 앞에 앉았다. 민호야, 이제 진짜로 끝났어. 형이 제대로 벌받고 있어. 그래도 슬퍼. 바람이 불어왔다. 어머니도 이제 쉬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30년간 고생하셨어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후련한 눈물이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30년간의 긴 여정이 끝났다. 대호가 구속된 지 일주일 후 영희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저 대호 변호사 김상우입니다. 변호사요? 네. 대호 씨가 저를 선임했는데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로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영희는 호기심이 생겼다.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다음 날 김상우 변호사가 영희의 집을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김상우입니다. 들어오세요. 변호사는 정중하지만 어딘가 자신 있어 보였다. 어머님, 대호 씨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네, 들어보세요. 사실 이 사건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요? 네. 대호 씨가 모든 걸 자백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영희가 놀랐다. 무슨 소리예요? 증거인멸 혐의도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사진도 있고 증인도 있잖아요. 하지만 30년이 지났고 증인들의 기억도 완전하지 않아요.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또 처벌 못 받는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어머님이 반대하셔도 법적으로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또요? 대호 씨 자백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강제성? 어머님이 압박해서 거짓 자백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영희가 화가 났다. 거짓 자백이요? 사실인데? 하지만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30년이 지났으니까. 그럼 우리 민호는 억울하게 죽어도 아무도 처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영희는 절망했다. 겨우 진실을 밝혔는데 법이 이를 보호해주지 않다니. 그때 변호사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대호 씨는 어머님께 보상을 하고 싶어 합니다. 보상? 네. 민호 씨를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속죄하고 싶어 해요. 30년이나 늦었어요. 그래도 늦었지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영희는 고민했다. 법적 처벌은 안 되지만 도덕적 처벌은 가능할지도 모른다. 대호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어떤 악몽? 민호 씨가 나타나서 원망한다고. 영희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도했다. 적어도 고통받고는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대호 씨를 석방시켜 주시면 평생 민호 씨를 위해 살겠다고 합니다. 석방이요? 네. 어머님이 고소를 취하시면. 안 돼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결국 아무 처벌도 안 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이 뭐가 중요해요? 정의가 더 중요하죠. 변호사가 난처해했다. 어머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해할 거 없어요.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해요. 하지만 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영희는 한참 생각했다. 정말 법적 처벌이 불가능한 걸까? 변호사님, 정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글쎄요. 민사소송은 가능하겠지만, 민사소송? 배상금을 받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시효 문제가. 영희는 절망했다. 어떻게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은 어려워 보였다.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다. 어머님, 정기철입니다. 정기철 씨?
영희가 문을 열자 정기철이 서 있었다. 그런데 표정이 어두웠다. 무슨 일이에요? 급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들어오세요. 정기철이 들어와서 변호사를 보고 놀랐다. 이분은 대호 변호사예요. 아, 정기철이 망설이더니 말했다. 어머님, 제가 어제 더 조사해 봤는데. 뭘 조사했어요? 30년 전 그날 일을요. 영희와 변호사가 주목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못 본 게 더 있었어요. 뭘 못 봤다는 거예요? 정기철이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민호 씨가 실제로는 생존해 있었어요. 뭐라고요? 영희가 벌떡 일어났다. 생존해 있었다고요? 네.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확신이 안 서서요. 하지만 어제 그 자리에 다시 가보니 흔적이 있었어요. 민호 씨가 살아서 기어다닌 흔적이. 영희가 충격을 받았다. 그럼 구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만약 대호 씨가 즉시 신고했다면.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잠깐, 그건 추측이고. 추측이 아니에요. 정기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30년이 지났는데 무슨 흔적이. 바위에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손톱으로 긁은 것 같은.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우리 민호가 살려달라고. 네. 아마 한동안은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건 단순 방조가 아니라 살인이에요. 고의적 살인. 변호사가 당황했다. 하지만 그것도 증명할 거예요. 영희가 일어섰다. 다시 현장으로 가요. 지금 당장. 어머님, 위험해요. 위험해도 가야 해요. 우리 민호를 위해서. 정기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이 가겠어요. 변호사님도 오세요. 직접 보셔야죠.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로 했다. 1시간 후, 세 사람은 30년 전 그 현장에 도착했다. 여기에요. 정기철이 바위를 가리켰다. 이 자국들 보세요. 영희가 자세히 봤다. 정말로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들이 있었다. 민호가, 우리 민호가, 네, 살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대호가 이걸 보고도 모른 척 했다는 거죠. 영희의 분노가 치솟았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건 살인이야.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다. 이 증거로 다시 수사를 요청하겠어요. 꼭 그래주세요. 영희는 바위를 어루만졌다. 민호야, 엄마가 이제야 알았어. 얼마나 무서웠을까.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이제 진짜로 끝낼게. 형한테 제대로 벌받게 할게.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평안하게 잠들었다. 마침내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 이번에는 정말로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하지만 영희는 아직 몰랐다.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30년간의 미스터리가 완전히 풀리기까지는 아직 한 걸음 더 남아 있었다.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다시 수사가 시작되었다. 정기철이 발견한 바위에 긁힌 자국은 과학 수사를 통해 인간의 손톱 자국임이 확인되었다. 30년이 지났지만 바위라서 보존이 잘 됐습니다. 과학수사대 직원이 설명했다. 그럼 민호가 정말 살아있었다는 거네요? 네. 적어도 몇 시간은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아팠다. 민호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며칠 후 담당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 대호 씨를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이번엔 살인 혐의로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뭔가 더 큰 진실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영희는 철수의 서재를 다시 뒤졌다. 혹시 놓친 게 있을까 해서 책장 뒤쪽에서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다. 이것도 있었구나.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 그리고
또 다른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편지를 먼저 읽어봤다. 철수의 글씨였다. 영희에게 만약 내가 죽고 난 후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이제 모든 걸 말할 때가 온 것 같다. 영희의 손이 떨렸다.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있다. 대호가 민호를 죽인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뭐라고? 사실 나도 그날 현장에 있었다. 영희가 놀라 편지를 떨어뜨릴 뻔했다. 영희와 헤어진 후 나는 혼자 아이들을 찾으러 갔다. 그리고 봤어. 대호가 민호를 밀치는 것을. 당신도 봤다고? 하지만 나는 멈춰 서 있었어.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영희는 계속 읽었다. 그 후 대호가 민호를 구하러 내려갔을 때 나도 따라갔다. 따라갔다고? 민호는 살아 있었다. 의식도 있었고 말도 할 수 있었어. 영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아빠, 도와주세요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대호와 함께 민호를 그냥 두고 왔어. 영희가 경악했다. 당신도? 대호가 울면서 부탁했다. 아버지, 저만 믿어주세요. 정말 사고였어요. 그런데 민호가 깨어나면 제가 땅을 훔치려 했다고 말할 거예요라고. 편지가 계속됐다. 나는 바보같이 대호를 믿었지. 아니, 믿고 싶었어. 남은 아들마저 잃을까봐. 그래서 민호를 두고 왔어. 내 아들을. 민호 명의 토지를 지키려던 그 순수한 아이를. 영희가 편지를 읽을 수 없었다. 너무 충격적이었다. 30년 동안 이 죄책감으로 살았어. 매일 밤 민호가 나타나서 아빠, 왜 저를 버렸어요? 라고 물었어. 영희는 이제 이해했다. 철수가 왜 그렇게 일찍 죽었는지. 영희야, 정말 미안하다. 너만 속인 게 아니라 민호도 버렸다. 그리고 대호의 탐욕을 막지 못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이 녹음기에 그날의 진실이 들어있다.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들어봐라. 그리고 민호에게 용서를 구해다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철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30년 전 그날의 목소리였다. 민호야, 아빠야. 아빠, 도와주세요. 민호의 약한 목소리였다. 민호야, 괜찮니? 다리가 아파요. 곧 구조대가 올 거야. 아빠, 무서워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민호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민호야, 조금만 참아. 형이 밀었어요. 알고 있다. 왜 그랬을까요? 철수가 대답하지 못했다. 형이 제 땅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래, 제가 막으려고 했는데. 민호야, 아빠, 저 죽어요? 아니야. 곧 나을 거야. 하지만 철수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아빠, 춥다. 조금만 더 어머니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민호야. 그리고 형 미워하지 말라고. 형도 힘들었을 거예요. 민호야, 너는 정말 제 땅은 어머니 드려요. 형한테 주지 마세요. 그 후로는 민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민호야, 민호야. 철수가 부르지만 대답이 없었다. 녹음이 끝났다. 영희는 오랫동안 울었다. 민호의 마지막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철수도 공범이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여보, 당신도 그랬구나. 영희는 배신감을 느꼈다. 30년 동안 믿었던 남편도 거짓말쟁이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다. 철수도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을 것이다. 다음 날 영희는 경찰서에 갔다. 새로운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인가요? 영희가 편지와 녹음기를 제출했다. 이건 충격적이네요. 형사가 놀랐다. 그럼 철수 씨도 방조범이었군요. 이미 돌아가셨지만요.
하지만 이 증거로 대호 씨는 확실히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토지 탈취 미수 혐의도 추가될 것 같네요. 영희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마침내 완전한 진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 진실은 너무 잔인했다. 남편도 아들도 모두 거짓말쟁이였다. 오직 민호만이 순수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형을 걱정하고 자신의 땅을 어머니에게 주겠다고 했던. 민호야, 엄마가 이제야 다 알았어. 너 혼자 모든 걸 당했구나. 영희는 민호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바람이 불어왔다. 괜찮아,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영희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정말로 끝났다. 30년간의 거짓말과 숨김이 모두 드러났다. 비록 진실은 잔인했지만 그래도 밝혀진 게 다행이었다. 민호도 이제 평안할 것이다. 더 이상 억울하게 죽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으니까. 하지만 영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용서와 화해였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대호는 결국 1급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영희는 대호를 면회했다. 30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어머니 오셨어요. 대호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감옥 생활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 같았다. 대호야, 이제 모든 걸 안다. 네, 들었어요. 아버지 녹음까지. 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저희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 나빴어. 영희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알고 있어요. 민호 마지막 말 들었어? 아니요. 무슨? 영희가 민호의 마지막 말을 전해줬다. 형 미워하지 말라고라고 했어. 대호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민호가 그런 말을. 마지막까지 너를 걱정했어. 어머니, 그런 동생을 버렸잖아. 대호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대호야, 이제 제대로 벌받아. 네, 그럴게요. 그리고 평생 속죄하며 살아. 네. 민호가 용서한다고 했지만 엄마는 아직 용서 못하겠어. 당연해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이해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영희는 홀가분함을 느꼈다. 3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한 것 같았다. 재판은 예상대로 진행됐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고 대호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 김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의 선고였다. 영희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감정이 복잡했다. 정의는 실현됐지만 마음이 시원하지만은 않았다. 결국 가족이 가족을 파멸시킨 비극이었으니까. 재판이 끝난 후 영희는 민호의 무덤을 만들기로 했다. 시신은 없지만 영혼을 모실 곳은 있어야 했다. 민호야, 이제 편히 쉴 곳을 만들어줄게. 마을 공원 한 구석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다. 대호의 재산 일부를 압류해서 만든 것이었다. 무덤비에는 간단한 글귀를 새겼다. 사랑하는 아들 김민호. 1972-1993.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무덤 앞에서 영희는 민호에게 말했다. 민호야, 이제 모든 게 끝났어. 형도 벌받고 있고 아버지 잘못도 다 밝혀졌어. 이제 편히 쉬어. 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엄마도 이제 새로 시작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30년간 고생했어. 민호야, 행복하게 살아야 해. 나를 위해서라도.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감을 느끼는 눈물이었다. 그 후 영희의 삶은 조용하게 변화했다.
매일 아침 민호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민호야, 오늘은 날씨가 좋네.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무덤 앞에서 민호와 대화하는 것이 영희의 위안이었다. 어느 날 젊은 여자가 무덤을 찾아왔다. 실례합니다. 혹시 어머님이신가요? 네, 누구세요? 저 이수진이에요. 민호 오빠 대학 후배였어요. 영희가 놀랐다. 민호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 있다니. 민호를 알아요? 네. 사진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했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사실 민호 오빠를 좋아했어요. 그랬구나. 뉴스에서 봤어요. 진실이 밝혀졌다는. 맞아요. 이제 끝났어요. 민호 오빠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수진이 무덤에 꽃을 놓았다.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영희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 민호가 그런 아이였지. 앞으로 자주 와도 될까요? 그럼요, 언제든지 와요. 민호가 좋아할 거야. 그 후로 수진이 가끔 무덤을 찾아왔다. 영희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민호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이 지났다. 영희는 민호의 사진전을 열기로 했다. 수진이 간직하고 있던 민호의 작품들로. 민호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사진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민호의 대학 친구들, 교수님들, 그리고 민호를 기억하는 사람들. 정말 좋은 작품들이네요. 민호가 이렇게 재능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영희는 뿌듯했다. 민호야, 너의 꿈이 이루어졌어. 사진전 마지막 날 영희는 민호에게 편지를 썼다. 민호야, 엄마가 늦게나마 내 꿈을 이뤄줬어. 많은 사람들이 내 작품을 보고 감동받았어. 이제 엄마는 마음이 편해. 30년간 품고 있던 의문도 풀렸고 내 꿈도 이뤘고 그리고 너를 사랑했던 사람들도 만났어. 너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앞으로도 계속 너를 기억하며 살겠어.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을 거야. 너가 남긴 아름다운 것들을 보며 행복하게 살게. 사랑해, 민호야. 영원히. 편지를 쓰고 난 후 영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에서 민호가 나타났다. 엄마 고마워요. 민호야. 이제 저 편히 갈게. 어디로? 저기 밝은 곳으로. 민호가 멀어져 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다. 민호의 얼굴이 평안해 보였기 때문이다. 잘 가, 민호야. 이제 자유롭게 날아다녀. 꿈에서 깬 영희는 상쾌한 기분이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완전히 비워진 느낌이었다. 창밖을 보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영희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 민호의 기억을 가슴에 품고 하지만 슬픔에 매이지 않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었다. 30년간의 긴 여정이 마침내 끝났다. 진실은 때로 늦게 오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가족의 의미이고 정의의 가치이다. 30년 동안 한 어머니가 품고 살아온 의문과 고통, 깊은 산속에서 사라진 아들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가장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혈육이라는 끈이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두려 해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정의를 갈망하는 마음만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영희 할머니의 30년간 이어진 인내와 용기가 마침내 아들 민호에게 진정한 평안을 안겨주었습니다. 늦었지만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죄는 그에 맞는 벌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한 어머니가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형을 용서했던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늦게 오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족의 의미이고 정의의 가치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